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청약을 계속 넣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시죠? 도대체가 나 빼고 다 당첨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청약 공부를 시작하고 한 1년 동안은 계속 떨어지기만 했었어요. 근데 올해 어머님 거 위례에 한 채 받았고, 용인에는 제 거 한 채, 동생 것도 덕계에 한 채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청약 당첨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청약보다 매매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당장 실거주가 급하신 분, 당장 집 살 여력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세나 매매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녀가 중요한 학년기인데 매번 이사 다니는 것도 실거주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당장 집 살 여력이 되시는데 청약을 될 때까지 하다 보면은 이 시간의 기회비용을 상당히 많이 날리게 됩니다. 어차피 집 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야 시간의 기회비용이 좀 적지만, 집 살 여력이 되시는데도 청약을 노리시는 거는 잘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어차피 못 넣으시고, 특별공급 제한이 되시는 분들도 당첨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외하시고는 누구나 다 청약에 당첨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에만 제가 당첨됐던 내역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어차피 가점이 높으셨거든요. 그래도 엄청 높진 않고 64점이셨어요. 64점이면은 진짜 메인인 지역 들어가기에는 살짝 애매한 점수였어요. 그래서 위례에서 청약이 있었는데 경쟁률 보이시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당시 해당 지역도 아니고 저는 기타 경기였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평형을 썼어요. 이게 그 당시 타워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64점으로 붙었습니다. 이 아파트 중에 가장 낮은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64점이었어요. 진짜 운이 좋았죠. 진짜 운이 좋고 완벽한데, 하나 아쉬운 거는 제가 4층에 당첨됐어요. 4층에. 이거는 어차피 전산이 돌린 거라서 어쩔 수 없긴 한데 층이 너무 아쉽습니다. 동은 그냥 보통인 동에 걸렸는데 층이 살짝 아쉬워요. 처음에는 당첨만 되면 감사합니다 생각했는데 이게 사람이 간사합니다. 당첨되고 나니까 이 층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제 거는 올해 용인에서 분양했던 건데 예비 78번에 걸렸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갔는데 운 좋게 예비가 86번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때는 그 동업수를 뽑기 하는 거였는데 5층을 뽑았습니다. 5층. 제가 이게 잘 안되나봐요. 이게 저 층에 뭔가 있나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당첨된 집이 4층짜리 하나랑 5층짜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살던 집도 4층이었고 지금 살던 집은 또 8층인데 고층이랑은 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송도에서 무순위 청약이 있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 제가 84A 이게 301대 1이었는데 예비 당첨 5번이 당첨됐어요. 그냥 심심해서 넣었었는데 예비 당첨 5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줍줍은 다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 용인에 아파트가 당첨이 안 됐으면은 이걸 가져갔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이 가져갈까 했는데 이거는 일단 2층이었어요. 2층에다가 새 아파트도 아니고 외국인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송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가져가기가 애매했어요. 송도 분위기가 좀 더 좋거나 아니면 층이 좀 더 좋았으면 가져갔을 텐데, 어쨌든 앞에 예비가 다 빠졌는데도 이건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미계약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줍줍으로 넣었는데 로얄동 로얄층에 당첨이 됐어요. 여기가 분양가가 3억도 안 했어요. 이거는 동생 이름으로 당첨된 건데 동생이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면서 안 가져갔어요. 저라도 가져갈까 하다가 이 조정지역으로 묶인 게 너무 커서 여기도 당첨은 됐지만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GTX-C가 된다면은 나름 괜찮은 곳이긴 했어요. 로얄동 로얄층이니까 포기하기가 좀 아깝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C와 MTB 후반 서밋 더 프라임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84가 가장 인기 많았는데 조금 인기가 덜한 74를 넣었어요.
여기는 예비가 336. 네,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예비 당첨자 계약하는 날 가볼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양주의 한신더유랑 대성베르빌, 그리고 인천의 이안노년 오션파크, 주안더 플래티넘 등등 줍줍에 넣어가지고 다 당첨됐었어요. 제가 만약 이 지역에 실거주를 했으면은 다 가져갈만 합니다. 솔직히 구축 아파트들이나 분양권 피 주고 살 바에는 이렇게 줍줍으로 당첨돼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랑 조정지역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투기과열지구는 추첨제가 8호 이하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8호 초과에는 50% 추첨이 있고요.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25%가 추첨, 8호 초과에는 70%가 추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거나 1주택자이신 분들은 이 추첨을 노리셔야 돼요. 물론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이 가점제 비율이 높은 데에 넣으시는 게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으시면 투기 과열 지역보다는 조정 지역으로 가시는 게 추첨제 물량이 많기 때문에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급량이 많은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이사 가시면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가점이 안 되면은 무조건 운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당첨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특별 공급이 있어요. 특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조금만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은 괜찮은 지역에 당첨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 전에 이번에 대책으로 그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정원이 늘었어요. 국민주택은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호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민영주택에서는 분양 물량이 없었는데 추가됐죠. 그리고 국민주택은 월평균 100%를 유지해야 돼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130% 이하면은 3인 가구 기준에서 730만원이에요. 이 정도면은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자녀 계획이 많지 않다면은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지역이랑 상관이 없어요. 생애 최초 조건 되시는 분들은 수도권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다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혼인신고 하시고 계속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미혼이라 쓰진 못하는데 이게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소득이신 분들은 신혼특공도 써볼 수가 있습니다. 신혼특별공급도 미리미리 준비만 하시면은 가점 채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가점을 보시면은 가구소득 월평균 소득의 80%, 맞벌이일 경우 100%이면은 가점 1점을 줍니다. 미성년자 자녀수가 3명 이상이면 3점, 해당 주택 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이면 3점,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면 3점,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3년 이하면 3점. 자, 생각보다 어려운 가점 라인이 없습니다. 신혼부부 혼인기간은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신혼특공을 노리시는 분들은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당첨되는 게 좋습니다. 뭐 안 좋은 평면이라고 가리고 뭐 실거주할 수 없는 동네라고 그래서 가리고 하시는 것보다 그냥 안 좋은 평면, 안 좋은 향이라도 내가 살 수 없는 곳이라도 일단 당첨되고 그 프리미엄 받아서 팔고 내가 원하는 집을 매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도로 확률을 높이자. 청약 정보는 최소한 유튜브라도 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분양 정보 같은 걸 알고 줍줍이 있으면은 다 넣고, 가점이 낮으시면은 조정 지역의 추천 물량이나 대형 추천 물량을 노리셔야 돼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확률은 올라갑니다. 특히 줍줍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첨되고 취소를 하셔도 전혀 리스크가 없어요. 내일 당장 주안 플래티넘 줍줍 있는데 한번 연습삼아 써보시길 바랍니다. 청약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특별 공급을 노리자. 신혼특공 가점도
지금 몰랐던 분들도 꽤 계시죠. 그런 가점을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시면은 만점 맞추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자녀 계획이 없다면 혼인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노리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운이 좋으면은 일반 분양에 당첨되고 재당첨 제한 지나는 순간 그 아파트를 매도해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 전에 아파트를 다 매도해서 무주택인 상태가 되면은 신혼부부 특공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거죠. 남자 쪽에서 일반 분양 당첨받고 여자 쪽에서도 일반 분양을 당첨받고 그리고 둘이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혼인신고하기 전에 각각 매도를 합니다. 각각 매도를 하고 그리고 또 둘이 신혼부부 특공으로 또 당첨이 돼. 그럼 아파트를 둘이서 세 채까지 당첨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론적으로 운이 좋으면은 부부가 세 채까지도 청약에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약 당첨되면 좋은 점. 요즘은 또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진짜 저렴하게 나와요. 그 대신 경쟁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과천 지정타에서 했던 거 보니까 커트라인이 69점이에요, 거의 다. 아시는 분이 64점이었는데 예비가 무슨 600 몇 번이었어요. 그 정도로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리고 청약은 가장 싸게 살 수 있어서 안전 마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이 안 쓰여요. 어머님 명의로 당첨된 위례 같은 경우도 시세보다 몇 억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뭐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는 별로 신경이 안 씁니다. 그리고 새 집에서 살 수가 있다. 청약은 당첨만 되면 진짜 좋죠. 자, 청약은 하루라도 일찍 준비할수록 긴 호흡으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청약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누구나 다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결혼도 안 하고 30대 초반인데 저 아까 보여드렸던 게 올해만 당첨된 것들이에요. 어차피 평생에 한 채만 있으면 되잖아요.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청약 공부하시면서 분양 정보 놓치지 말고 청약을 잘 쓰시면은 당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은 지역 청약 정보들은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